다섯TV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정말 거절해야 될 상황인데 마음이 약해서 거절 못 해놓고 며칠을 끙끙 앓아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또는 정말 그때 거절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그런 관계를 괜히 한다고 해놓고 약속을 못 지키거나 또 그 사람의 기대 수준만큼 못해서 인간관계가 차라리 더 나빠진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거절을 정말 못해서 자기 용량보다 더 많은 일을 맡아가지고 나중에 혹시 그 과로를 해서 너무 힘들게 되거나 자기 자신조차도 나중에는 그런 자기 자신에게조차 화가 난 경험은 없으십니까? 오늘은 그런 내담자들의 얘기를,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상담심리 이론에서 게슈탈트 치료가 있습니다. 그 게슈탈트 학자들이 내담자들에게 주로 외우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나는 나, 당신은 당신. 나는 나의 일을 하며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한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당신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나, 당신은 당신. 만약 인연이 있어서 우리들이 서로 만날 수 있다면 훌륭한 것이다. 만날 수 없다면 그것은 도리가 없는 것이다. 아멘. 자, 이런 기도까지 나올 정도로 아마 이런 문제로 치료받는 내담자들이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내담자 지훈이라는 그 내담자의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자, 나무 그림이 굉장히 아주 끝이 나무 가지가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아케이트 형수관인데 아케이트 형수관은 아주 수용적이고 감수성도 민감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일단 이런 사람들은 인기가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줍니다. 나를 인정해 주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또 아킬레스건이 쉽게 거절을 못한다는 겁니다. 마음 아픈 소리, 자신이 남에게 그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정말 안 돼, 싫어, 못해 이 세 마디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학생은 그래서 가지끝이 아주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신경적으로 아주 예민해져 있다는 건데 물론 이 아이가 거절을 못해서만이 아니고요. 이런 내담자들도 가정 베이스가 정말 이렇게 거절 못하고 마음이 약할 수밖에 없는 기질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환경적인 요인을 보면 일단 결손가정 아이들 거기다가 부모님 양쪽에 서로 이혼하기 전에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에게 야단을 많이 맞았다거나 자기의 욕구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가 이랬던 내담자들이 많이 그래요. 그래서 현재 보면 기둥에도 트라우마가 있는 거 옹이가 두 군데나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주식하다 다 날리고 겨우 수선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것도 때려치고 주식하다가 한 5천만 원 잃어서 갑자기 길바닥에 나앉게 될 정도로 하는 와중에서 엄마랑 굉장히 싸우고 현재는 또 행방불명이랍니다. 근데 현재 그 엄마는 40대 주부고 본인은 지금 10대 소년이에요. 그 엄마는 혼자서 이 아들, 형제예요. 형제를 키워왔기 때문에 심신이 많이 지쳐있을 거고 또 규범명의 엄마라서 아이가 이번에 머리가 길어서 안 자른다는 이유로 인터넷선을 끊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애비 없는 자식 소리를 안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좀 디테일한 어떤 그 자녀 교육 기술이 좀 없다 보니까 엄마하고 지금 굉장히 갈등이고 일단 자기 엄마나 자기나 그런 갈등이 일어나면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말을 안 한답니다. 본인이 정말 숨 막힐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현재 학습 부진이에요. 성적도 지금 많이 현저하게 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물론 대인관계에서도 힘들어하고요. 본인이 마치 투명인간 같아요. 친구들하고 있으면 자기 감정, 자기의 어떤 소원, 자기의 어떤 선호도를 얘기를 못한답니다. 일단은. 그러면 싫어할까 봐.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자, 이 지훈이가 그린 인물화를 좀 보겠습니다. 이 둥근 어깨가 아주 열등감인데요. 이 인물을 전체적으로 하여튼 강호동이라고 그랬어요. 강호동. 아니 얘는 너무 날씬하고 핸섬한 아이예요. 근데 자기는 자야상이 못생겼고 강호동 같으대요. 현재 급격히 한 달 만에 10kg를 뺐습니다.
이게 자아존중감이 낮은 아이들 중에 거식증 환자도 많거든요. 현재 거식증은 아니지만 무리하게 10kg를 감량했기 때문에 몸이 지금 안 좋다고 그래요.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자기를 싫어할까봐. 그러니까 이렇게 열등감이 많은, 자기 주장이 약한 이런 내담자들을 보면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을 사랑해 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성형수술을 한다, 이렇게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한다, 좀 이렇게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좀 잘 보이고 싶다 이런 건 있지만, 이렇게 과격하게 자기를 조절해 나간다는 건 좀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현재 보시면 아마 손도 동그랗게 돼 있어서 디테일한 대인관계 능력이 없고, 또 하여튼 이렇게 이 드러난 일을 이렇게 그렸어요. 지금 보면 정서적인 욕구 충족이나 애정 욕구 충족에 있어서 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또 앞으로도 또 상처받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많은 그러한 내담자가 그리는 거거든요. 이런 거 봐도 얼마나 좀 흔히 표현하면 소심한 쪽에 들어가죠. 소심해서 나쁜 건 아니고요. 이런 사람들이 참 보면 예의 바르고 겸손해서 일단은 참 칭찬을 많이 받아요, 어른들한테는. 근데 이제 본인이 계속 자기 내적 욕구를 무시하고 억압하기 때문에 힘이 들다는 거죠. 그러면 경훈이라는 학생의 우선 좀 나무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아까 그 아이는 지훈이라는 아이고 지금 경훈이라는 아이인데 비슷한 지금 현재 증상을 보여요. 얘는 지금 지훈이보다 더 심한 게, 지훈이는 지금 엄마한테 좀 반항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압박의 수위, 정신적인 압박의 수위를 좀 낮추고 있는데, 경훈이는 지금 그 사실을 부인하는 걸로 선택해서 더 힘들어요. 자, 이 아이는 기둥은 좀 넓은데 나뭇결이 많이 나요. 이런 애들은 상처받은 성장 과정에서 수없이 이렇게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건데, 아버지가 그 여자 문제, 또 벌이도 신통치 않고, 하여튼 이런 가지가 겹쳐서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무서웠다고 합니다, 본인이. 그리고 얘는 측은지심도 많아서 혹시 엄마가 지금 야간에 가서 일을 하세요. 돈이 좀 더 벌려고 분식집 야간에서 그 김밥 썰고 하는 그런 분식집에서 일을 하는데, 자, 그런 엄마가 혹시 도망가면 어떡하나 키우다가 있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지. 혹시 엄마가 아빠처럼 또 자기를 두고 가면 어떡하나 불안감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과부하죠. 자기가 티코라 그러면 5톤 트럭 짐을 싣고 지금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서 어떤 증상이 보여서 제가 상담을 했냐면, 맨날 잊어버려요. 뭐든지 얘는 예스를 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거의 제가 하겠습니다. 네. 뭐든지 이렇게 받아들인대요. 이 아이를 의뢰한 스님인데 뭐든지 네, 제가 하겠습니다인데 지키지 못하고 맨날 잊어버려요. 이 아이가 물론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무슨 약속을 했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그림을 받아봤더니 역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자, 그러면 지훈이 경훈이 인물화를 좀 보겠습니다. 교복을 입은 모습을 그렸어요. 학생이라고 다 교복 입는 모습을 그린 건 아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지나치게 이게 질서를 지켜야지, 규범적이라야지 어른들이 인정하지 하는 강박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고요. 지금 넥타이하고 단추를 그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넥타이는 자신의 능력이 별로 없지만 능력이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내담자가 좀 그리는 거고요. 지금 단추를 그리긴 했는데 아주 작게 그렸거든요. 그래서 의존 욕구 충족이 있는데 굉장히 결핍감, 좌절감을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하는 게 아니고 작게 그린 건 수동적으로 의존적인 자기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눈이 지금 한 겹으로 이렇게 그려졌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감정 교류의 채널을 좁혀버린 것으로서 스스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스킬이 좀 없는 그런 내담자들이 눈동자까지 그리지 않고 눈을 그렇게 하나의 선을 그려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할지도 모르고 또 감정을 좀 잘 서로에게 감정을 교류도 잘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그렇다는 것도 이 아이가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에 있다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럼 직그림을 지금 아까 지훈이라는 학생의 직그림과 경훈이라는 아이의 직그림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지훈이라는 아이의 직그림을 보면 너무 신기하죠.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그리고 집이 아주 조그매요. 작은 집은 열등감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데 그냥 분노예요. 지금 분노 표출을 엄마한테 이제 예전에 한마디 못하다가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중요한 건요, 울타리를 그렸잖아요. 울타리는 지금 자기가 스스로가 보호해야 된다는, 지금 우리 집안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없고 스스로가 살아나가야 된다는 어떤 불안감에 대한 건데, 지금 울타리가 무너져서 수리해야 된대요. 자, 이건 흔히 자기 욕구나 감정을 무시하고 타인의 욕구에 맞추는, 이렇게 자아경계선이 약한 사람들이라 그러거든요. 자아경계선이 약한 사람들이 흔히 그리는 것으로서 자기 경계선이 무너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와 남 사이의 거리, 나의 욕구나 희망에 대해서 집중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욕구나 희망에 대해서 더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자기 경계선이 좀 무너진, 이걸 좀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경훈이라는 학생의 직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 이 아이가 지금 계속 잊어버리고 해놓고도 안 했다 그러고 이러죠. 나쁜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과부하라 그랬습니다. 티코라는 차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5톤 트럭이 짐을 실었다고 생각해요. 고속도로 상에서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아이는 그동안에 흔히 엄마가 날 버리고 가면 어떡할까? 이렇게 우리를 애쓰시는데 빨리 성과를 보여야지,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현재 굉장한 어떤 그 압박감 속에 있어요. 지금 지붕을 안 그렸어요. 지붕은 우리 몸과 비교하면 뇌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린 그림은 병원에서는 바로 사고장애, 현실 검증력 장애로 진단이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면 뭐냐? 이게 계속 치료되지 않고 가면 정신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안 들은 말 들었다 그러고, 했던 말 안 했다 그러고, 나중에 이제 망상까지 보이게 되죠. 자, 그러기 전에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요, 지금 지훈이라는 학생이 그린, 아까 첫 번째 그린 지훈이라는 학생이 그린 실제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나를 그리게 했어요. 이걸 그리게 한 이유는 사람이 흔히 실제의 모습과 이상적인 모습을 혼돈을 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렇게 자아경계선이 무너진 아이들을 보면 실제의 나와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자, 로저스란 사람도 실제의 나와 이상적인 나의 갭이 작으면 작을수록 잘 적응하고 갭이 크면 클수록 부적응이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겠습니다. 자, 실제의 나를 물고기 떼를 그렸어요. 왜 그러니까 물고기는 항상 떼지어 다니지 않니? 실제 자기는 참 친구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 속에서 인기 있고 싶고 항상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러 가고 싶고 뭐 고민도 얘기하고 싶고 이런데 현재 자기는 방송부라서 늘 불려다니다 보니까 아이들과 그 맥이 끊어졌다고는 해요. 그렇게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자기가 지금 아까 인물화에서 봤지만 손에 둥글게 처리했지 않습니까? 뭐 방송부 좀 불려간다고 친구 관계가 나빠지나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섬세하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어떤 그 대인관계 기술이 미숙한 거죠. 근데 어쨌든 실제 나는 그렇게 홀로 고독하지 않고 무리 속에서 인기아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현재 자기는 고립하거든요. 자, 이게 실제 자기 소망을 그렸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를 어떻게 그렸냐면 아주 작은 꽃을 그렸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너무 안 됐었어요. 혼자 피어있는 꽃이라고 이걸 했고, 왜 다른 사람들이 너를 혼자 피어있는 꽃이라고 하겠냐? 쓸쓸하고 외롭고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 할 만큼 자기 존재로도 꽉 찬 게 아니라 한마디로 좀 비참해 보인다는 거죠. 자기 모습이 좀 이렇게 외로워 보이고 이게 왕따로 보이고 쉽게 말하면 따돌림 당하는 아이처럼 보이고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요 인지적 왜곡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가 방송부에서 돌아왔다가 누가 수근수근 그리면 저것들이 나 욕했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심해지면 그걸 진짜 믿어버리고 싸움까지 벌어져요.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 다음 경훈이라는 학생의 실제의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나를 보면 경훈이라는 아이는 지금 구름을 그렸어요. 근데 그리기는 구름을 그렸는데요.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 구름이래요. 무슨 얘기냐? 자기가 막 줏대가 없대요. 자기가 혹시나 애들한테 미움당할까봐 누가 얘기하면, A가 얘기하면 얼른 거기에 동의한대요. 맞아, 네 말이 맞아. 속은 아닌데. 또 B라는 아이가 또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맞아, 네 말이 맞아. 어떤 때는 자기가 그런 자기 모습이 때려주고 싶대요. 왜 이럴까?
나도 내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몇 번 다짐을 한답니다. 근데 막상 가면 또 비위를 맞추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볼 때, 야, 너란 놈은 이 바람 저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구름이다. 경운이라는 아이는 실제의 나를 이제 약간 여리게 어린 나무를 그리고 새싹을 딱 하나 했어요. 그래서 자기 그 제목을 새싹이라 그랬는데, 왜 새싹이 실제의 너니? 그랬더니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고 가꿔줘야 되고 쉽게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래서 새싹이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장난이나 함부로 하는 말에 의해서 부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는 새싹이라고. 그래서 얼마나 그 말이 와닿는지. 아까 얘가 넥타이나 제가 이 단추는 의존적인 성향이라 그랬잖아요. 흔히 이런 아이들이 새싹이니까 돌봐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독립성도 키워줘야 돼. 독립성보다 먼저 전제돼야 될 게 사실은요, 자존감 증진이에요. 아까 게스트하우스 치료에서 그냥 네가 날 못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우연히 또 코드가 맞으면 좋은 거고, 이렇게 내가 당신의 비위를 맞추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다. 이걸 매일 마인드 컨트롤로 외워야 되겠죠. 근데 실제로 경훈이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이런 성향과 반대인 분들, 남에게 상처 주는지도 모르고 말 편하게 하시고 쉽게 대인관계 잘 하시는 분들은 아주 저 바보들이 아니야. 왜 저래? 말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런 성향을 가진, 또는 이러한 베이스, 이러한 어떤 생육사를 가진 내담자들은 죽기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돈 내고 상담하러 오잖아요. 뭐 배우려고요? 자기 주장 훈련 배우려고요. 아마 마음이 강한 분들은 막 웃을 거예요. 바보들, 그것도 못해? 이렇게 하면서요. 네. 그리고요, 이제 제가 예전에 다른 곳에, 그러니까 다른 이제 장소에서 상담했던 내담자 중에, 걔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막 변하고 소리 지르고 해서 저한테 내원하게 된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면, 그 아이는 나무 그림 2개예요. 지금 그 아이는 뭐 따로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곧 안 오게 됐기 때문에 일회성 상담만 하고, 사실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라서 안 오게 돼서 제가 그림 2개만 갖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나무 그림을 하나 그려라 했는데도 그 아이는 목재, 그러니까 나무를 다 그리고, 여러분 그림에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알지만 딱딴딴딴딴 하고는 나무 기둥에다가 목재 표시라고 딱 화살표로 나 목재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나 유용하다, 나를 배워다 이렇게 목재를 쓸 수 있는 유용한 인물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열매 있는 나무를 그려라, 그때 한참 제가 코우 박사의 나무 그림 중거트를 연구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리라고 했더니 또 사과나무를 그리고 옆에다 사과나무 괴짝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담아갈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저도 그랬어요. 타인 배려가 있는 훌륭한 아이가 아니냐. 맞아요. 얘는 학교 선생님들이 서로 뺏어가려고 할 만큼 입속에 혀 같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과 안 어울리고, 선생님 뭘 도울까요? 그래서 거의 서기를 많이 했는데요. 얘가 데려가면 1년이 편하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그만큼 편하게 한 아이예요. 그래서 굉장히 얘를 좋아하고 선생님들이 막 그랬는데, 왜 오게 됐느냐. 사실은 선생님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 아이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손상된 자존감을 선생님들의 인정을 통해서 복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잘했던 거예요. 자, 10대 청소년이 친구랑 놀고 싶고 여자한테도 관심 있고 또래만의 그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배려심이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하면 도와줄 수는 있지만 언제나 친구들과 갈 때 안 가고 무엇을 도울까요? 선생님의 비서익을 자체한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베이스를 보면 엄마는 지금 심장수술을 하셔서 일을 못하세요. 아버지는 IMF 이후에 인테리어 사업이 망해서 돈을 못 벌어요. 그리고 하려고도 안 해요. 내가 그래도 한때 사장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자존심이 있지 막일을 하냐. 그래서 영화 여상 나온 누나가 70만 원, 그 당시 월급 70만 원 받아오는 걸로 생계 꾸려가니까 아이가 하복도 맞추지 못할 상황이에요. 스님들은 걔가 인물이 워낙 똑똑하고 인물도 훤했기 때문에
너 멋부리지 말고 짧은 팔 입어. 그러니까 멋부리느라고 그 춘추복을 안 벗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공납금도 계속 밀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담임선생님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고무줄도 계속 당기다 보면 어디 끊어지죠. 소송 상태가 오죠. 자, 10대 청소년이 거의 삼성이나 LG그룹의 어떤 신입사원이 뭐 과장님 비서나 아니면 회장님 비서실장처럼 그만큼 자기의 생활을 버리고 학교에 조교 선생님처럼 일을 했다면 그 아이가 언젠가는 신물이 나지 않겠어요? 그런 자기 자신에게 드디어 고3 때 그 아이가 완전히 막 표변에서 선생님들한테 예의 없게 해가지고 막 선생님 화가 나가지고 이제 상담 받아보라고 막 완전히 모범생으로 다니던 이 모습도 이거 흔히 말하면 날라리, 그러니까 거의 말하면 문제 아이들이 하는 복장으로 바뀌고 막 귀 뚫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얘가 너무 갑자기 변하니까 상담실 의뢰하면 소개해주면서 상담받아라. 그래서 제가 만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된 경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경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부모 자녀 간에도 경계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부모라고 해서 자녀를 내 방식이나 내 철학으로 키우려고 하면 아이가 반발하고 또 반발한 아이를 주저앉혀서 내 뜻대로 했다면 아이는 거의 꼭두각시 인형처럼 되고 바보가 돼요. 그리고 걔는 영원히 자라지 않는 성인 아이가 됩니다. 커서도. 그렇듯이 우리 이렇게 이 아이가 바깥에서 친구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또 뭐 다른 어른들 하여튼 타인과 맺는 관계에서도 이렇게 내 욕구나 내 감정에 대해서 계속 부인하고 남의 비만을 맞추는 이렇게 자아 경계선이 없고 자기 울타리가 없을 때 사람들은 큰일이 나요. 정말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남에게 피해도 주게 되고요. 지금 깜짝 놀라시죠? 왜 남에게 피해를 줄까? 남의 시종으로 사는데 피해를 줄까? 자기 경계선이 없으면요. 나중에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당연시 여겨지게 돼요. 왜? 나도 그랬으니까 당신도 좀 어느 정도 나를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요. 또 자기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성숙한 어른이 되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감도 어떻게 혼돈이 되게 돼가지고요. 굉장히 나중에는 건강하고 성숙한 어른으로 되는데 방해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아 경계선이 흐린 사람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40대 남자의 나무 그림과 인물화를 보겠습니다. 이분의 나무 그림을 보면요. 어떤 키홀이라 그래서 열쇠구멍 나무같이 이렇게 그렸는데 보통 청소년기에 이렇게 반항적인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럼 이분이 반항적인 아닙니다. 정말 그 MBTI 검사에도 어떻게 성인 군자형으로 나올 만큼 무고로인 아시죠? 절대 노라고 말하지 않고 음식값은 본인이 내야 되며 절대로 부인이 어떤 말을 해도 그냥 받아 넘기고 자기의 어떤 기분 나쁨을 나타내지 않는 또 그런 것이 금기시 되어온 유교적인 집안에서 자란 충청도 남자예요. 자, 물론 자랄 때는 늘 우리 집안의 맷째는 너무 착하다 이런 말을 들었겠죠. 그리고 실제로도 이분이 어떤 그 부모님 보호나 선생님 보호 속에 있었던 학창 시절이나 부모님 쓰라에 있었을 때는 문제가 별로 안 나타났어요. 그때는 그냥 지시대로 하면 됐으니까. 근데 이분이 크게 문제를 일으킨 건 공무원이 됐을 때에도 별로 덜 나타났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항상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냥 그 공무원들 그 어떤 비리, 부정부패 방지해서 담뱃값 하나 어떻게 받아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해고당하는 그러한 어떤 바람에 이분이 이게 어떤 법원 직원이셨는데 등기소에 근무했는데요. 등기소에는 그때는 관행으로 그때 수입이 좀 들어오면 좀 이렇게 직원들끼리 이렇게 나눠서 좀 가져가는 이렇게 공무원들이 월급이 약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공무원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런데 나오고다 이제 그 사업엔 전혀 이런 분은 당연히 작성이 안 맞죠. 우리가 조직에 있을 때는 이런 분을 지도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야단쳐주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되는데 이런 분이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성인 아이인데 그냥 사기꾼들이 너무나 좋아할 타입이죠. 그래서 퇴직금도 어디 정말 안 팔리는 당진에 어디 있는 땅에다가 사놓고 또 여기도 된다면 여기다 하고
그러니까 부적절하게 투자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또 부인한테 또 잔소리 듣기 무서우니까 달러 빚을 쓰고 나중에는 보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했던 말 잊어버리고 이제 너무 스트레스 상황이니까요. 근데 지금 이분의 그림을 보면 둥근 공 모양인데 이런 공 모양의 수간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사람이 나빠져도 자기중심이지만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면 단줄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역지사지가 안 돼요. 이분이 뭐 냉정해서 역지사지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대인관계에만 역지사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 즉 합리적 사고가 결여될 때도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이 흔히 감수성 있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줄 능력도 부족해서 기본적으로 착하게 태어나고 났다 그래도 다른 사람의 감수성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면 대인관계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부인이 아프다. 그럼 우리가 그냥 조용히 자기가 알아서 밥을 먹는다든가 굶는다든가 그것만 갖고 되지 않죠? 보통의 부인들은 뭘 요구해요? 얼마나 힘들었냐? 내가 나가서 뭐 좀 사다 줄까? 약이라도 사다 줄까? 죽이라도 사다 줄까? 아니면 내가 끓여줄까? 이런 걸 누구나 바래요. 그 정도의 서비스는 보통은 원하거든요. 뭐 물론 다른 여자가 다 안 원한다 그래도 자기 아내가 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번은 실수해도 변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인간의 도리죠. 뭐 여자니까 남자니까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그걸 떠나서 어쨌든 나랑 함께 인생을 걸어가는 배우자가 아프다. 그럼 뭔가 옆집에 있는 직원이 아픈 것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좀 이렇게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은요. 그냥 있는 거예요. 물론 야단치거나 여자가 집에서 뭐 했어 그러니까 비난만 안 하는 것이 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늘 그 얘기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변화가 없으니까 부부관계도 아주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아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도 안 되는 분이 참 경제적으로도 문제를 안 일으키면 부인이 어느 정도는 또 용서가 되실 것 같아. 아이 성격인가 보다. 뭐 한 게 밉다고. 밖에 나가 남은 참 성공한 남편도 많은데 응? 그냥 다 말아먹고 또 실직도 당하고 거기다 대고 또 정말 마음 표현까지도 미숙하니까 어떻게 이뻐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분의 인물화를 좀 보겠습니다. 이불이요. 가로선 하나로 그었어요. 이불 애정 표현도 하고 먹는 것도 먹고 생존이고 다 되는 거죠. 가로선을 그어서 전혀 웃지 않는 무표정한 모습을 그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분들이 타인과의 정서적 교류가 안 돼요. 그냥 내 마음만 있는 거예요. 아니 팔당댐에 있는 물도 내 마음만 태백산님 뭐합니까? 팔당댐에 있는 물도 참 수도관을 통해서 흘러가야만 우리가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흔히 보면 남자 내담자들이래요. 표현 안 하면 몰라요? 사랑한다는 거 알아야지. 그럼 제가 그런 비유를 꼭 들어요. 사람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무감각하고 냉정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어요. 이런 가로선을 그은 분이. 눈도 또 가로선을 그어서 하나 이렇게 눈을 감은 것처럼 그렸거든요. 이런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무 그림과 같이 감정교류 소통의 채널을 좁혀버린 거예요. 자, A란 사람은 SBS 드라마 쪽을 얘기를 해줘야 좋아하고 어떤 또 사람은 KBS에 요즘에 하는 드라마 얘기를 해줘야 좋아합니다. 감정소통의 채널이 좁다는 건 뭐예요? 본인이 스포츠 중에서도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 얘기만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어떻게 다양한 인간관계를 맺겠습니까? 바깥에서 이런 사람이 이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해요. 아내가. 싸움이 이런데요. 나는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좋다 하더라. 당신만 그런다. 자, 아내를 버릴 수 없다면, 자, 이혼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아내는 스카프나 아니면 김수현 드라마를 좋아한다. 그러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김수현 드라마 얘기 좀 바깥에 나가서 듣고 와서라도 어떻게 좀 얘기를 해줘야 이게 뭐 관계가 개선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나는 이렇다고 감정소통 채널이 좁다는 거고요. 또 목을 너무 가늘고 길게 그렸어요. 이런 것은 자기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죠. 자, 이분이 안 그래도 이런 분들은 노라고 말 못하고 이렇게 딱딱 맺고 끊는 거 없는 데다가 오랫동안 사업에 실패해서 빚쟁이한테 굉장히 시달렸어요. 어떻게
통제력의 상실이 이렇게 없겠습니까? 그 다음에 귀를 안 그렸어요. 자, 귀를 안 그린 것은 정서적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거, 또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데 대해서 불안하고 자신이 없는 내담자들이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이 통틀어서 대인관계 기술이 미흡하다. 40대 남자가 갖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거죠. 손도 지금 보시면 아주 미숙하게 손을 그리려다가 말아버렸어요. 자, 이런 분들이 흔히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이라고 인사 못하고 식사하셨습니까? 그런 건 다 해요. 업무적인 건 다 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디테일한, 섬세하고 델리케이트한 그러한 어떤 대인관계는 못하니까 우리가 맨날 사무적인 관계만 만나요? 아내나 가족, 자식은 얼마나 끈끈하고 훨씬 더 심층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에게 디테일한 게 없어요. 나는 원래 생긴 게 이러니까 받아들여라. 자, 많은 장점을 가졌어도 이런 건 참 어려워요. 자, 그렇고요. 발도 어때요? 그리다 말았거든요. 이런 것은 바로 계속되는 실패로 인해서 지금 사실 있는 집조차 자기 집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안정감이 없는 거거든요. 제가 이런 분의 얘기를 지금 하는 이유는요. 뭐 제가 이런 분을 갖다 모욕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10대 청소년 아니면 더 어린 학생들도 흔히 우리가 보면 참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고 엄마가 하라는 대로 시키는 사람들 보면 참 칭찬해요. 근데 우리가 칭찬도 굴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 칭찬도요. 잘해야 돼요.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해서 칭찬하는 거 안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말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어머 밥이 남았어요. 처치곤란이에요. 어머 얘 너무 이쁘다. 밥 너무 잘 먹는다. 걔는요 앞으로 자기보다 과식을 하게 되면 비만이 되거나 위장장애가 와요. 사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엄마가 자꾸만 이쁘다 이쁘다 어릴 때 그러니까 밥 많이 뭐 이뻐하는구나 생각하거든요. 한때. 그리고 우리가 엄마가 어때요? 우리가 어릴 때 왜 점수 100점 맞으려고 그래요? 솔직히 우리 건강하게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100점 맞을 수도 있고 100점 아닐 수도 있어야 되는 게 건강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100점 맞으면 막 강화해줘요. 어머 내 새끼 예쁘다. 그럼 걔는 100점 못 맞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싶도록 미울걸요? 어쩌다 한 번 못 맞는 건 몰라도 계속 받아쓰기 30점 40점. 이게 지속적으로 아이가 능력이 딸리면요. 그 아이를 살리시려는 부모님들은 괜찮아. 튼튼하게만 자라줘. 야 성공시대 봐봐. 100점 맞지 않아도 성공할 그런 길은 많더라. 이렇게 해주셔야지. 계속 100점 맞으면 칭찬하시면 아이 보고 어떻게 보면 너는 미운 아이다. 칭찬받을 가치가 없는 아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우리가 하는 칭찬이 상대를 조종하기 위한 거면 어떻게 보면 자아경계선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녀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도 우리가 어때요? 자기가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또 교장교감쌤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참 이렇게 서울대 보내면 좋고 이러니까 사실 그 아이가 그 전공은 그 아이가 맞지 않는 건데도 그 과를 가서라도 서울대에 어떤 이렇게 많이 보내는 실적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우리가 몰아가는 건 없는 건지 이렇게 한번 이번을 기회로 내가 하는 칭찬이나 인정이나 또는 흔히 착하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정말 어른 편의대로 어른이 조종하기 쉬운 대로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내담자에게 뭘 외우라고 제가 주거든요. 근데 그 주는 것 중에 나의 권리장전이라는 그러한 글이 있어요. 제가 수잔 포워드라고 제가 좋아하는 심리치료사인데 그분이 내담자에게 주는 숙제인데요. 첫째, 나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외우라. 그리고 나는 차를 타고 오면서 차에서 소리 지르려고 그래요. 둘째, 나는 타인의 문제나 나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을 권리가 있다. 흔히 이런 사람들 보면 어때요? 다 내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또 나는 분노할 권리가 있다. 저 어릴 때 뭐라고 들었어요? 화내면 나쁜 아이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잠깐 분노를 억압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아니오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 자, 이런 경계선이 희박한 아이들, 흔히 착한 아이들이 어떻다고요? 절대로 아니오라고 말 못하죠. 아니오라고 하면 바로 자기는 배척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럴 경우 보호자에게 얘가 다른
취미나 다른 선호도를 말해도 야단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다음 나는 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또 6. 나는 자신의 느낌, 의견, 확신 등을 가질 권리가 있다. 7. 나는 나의 마음을 바꾸거나 상이한 행동 경로를 가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상이하라는 거는 같거나 다른 걸, 그러니까 상대방과 같거나 다른 길을 가기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거고요. 8. 나는 변화를 위해서 협상할 권리가 있다. 9. 나는 정서적인 지지와 원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0. 나는 불공정한 대우나 비판에 대해서 저항할 권리가 있다. 이런 것을 외우게 이렇게 시킵니다. 늘 화장실, 수첩, 또는 이렇게 운전하는 분 같으면 차에다 두고, 아니면 늘 녹음해 두고 해서 이런 분들은, 물론 이런 분들이 이제 성격 장애가 있으시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고 굉장히 상처를 주는 분은 이런 거 외우면 큰일 나겠죠. 더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너무 마음이 약해서 상처 있는 내담자들에게 이런 숙제를 꼭 시킵니다. 자, 그래서 오직 이런 내담자들이 많았으면 가족 상담 중에 경험주의 가족 상담을 하는 경험주의 가족 상담 이론을 이렇게 창시하신 버지니아 세티어라는 상담가가 계세요. 그분이 부정한 사람을 쭉 만나봤더니 그 원인이 부적절한 의사소통을 하더라. 또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더라. 이런 걸 파악을 해냈어요. 그래서 그런 내담자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선언이라는 글까지 다 지우고 외우라고 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어드리면서 이번 방송을 마치도록 합니다. 나를 사랑하기 선언. 나는 나이다. 세상에 나와 완전히 똑같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부분에서 나와 같은 사람은 있겠지만 나의 모든 면을 가진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나 혼자서 선택한 것이므로 진정한 나의 것이다. 나는 나에 대한 모든 것을 소유한다.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이 행하는 모든 것, 나의 정신과 그 속에 담겨진 모든 생각과 아이디어들, 나의 눈과 그 눈이 보는 모든 형상들, 내가 느끼는 나의 감정들, 분노, 기쁨, 좌절, 사랑, 실망, 흥분, 나의 입과 거기서 나오는 공손하거나 부드럽거나 거칠거나 옳거나 그런 모든 말들, 크고 작은 나의 목소리,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모든 행동들,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듣든, 내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행동하든, 또한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든 그 모든 것은 나이다. 후에 내가 무엇을 보았고 들었는지, 무엇을 말하고 행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느꼈는지를 회상해 볼 때 어느 부분은 알맞지 않은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면 나는 알맞지 않은 것들은 버리고 적당한 것은 유지하며 버린 부분 대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것이다. 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또한 행동할 수 있다. 나는 살아있고 다른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고 생산적인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일들을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나를 소유하며 그럼으로써 나는 나를 감독할 수 있다. 나는 나이고 나는 괜찮다. 이상입니다. 파도TV 시청자 여러분, 정말 10회 동안 이희경의 심리치료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처음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면서 굉장히 좀 벅찼어요. 매번 다른 주제를 선택하는 것도 참 어려웠고요. 또 여러 가지가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주제별로 딱딱 끊는다는 게 참 어려웠어요. 우리 인생살이와 똑같으죠. 인생살이도 두부모 자르듯이 딱딱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했고요. 굉장히 파도TV 관계자 여러분도 제 심리치료 때문에 너무 많이 애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써준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어떤 살아가시는 동안에 힘이 되는 그러한 방송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또 어떤 주제로, 어떤 소재로 또 만나 뵙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10회기 방송으로서 마지막으로 가름하려고 합니다.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